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저 쌍남이 두산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금일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는 급등 흐름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 조용합니다. 맞나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급등이 나올 겁니다. 반드시 나오게 될 거고, 이러한 급등 흐름이 시작이 되면 두산로보틱스의 최고가 124,500원을 시원하게 돌파할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물론 제가 어떠한 근거도 없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두산로보틱스 주주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만 애석하게도 주가의 상황은 너무나 속상하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반드시 급등하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큰 수익을 두산로보틱스를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에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 볼 건데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이 정보 전달에 집중을 하다 보니 영상이 조금은 지루해질 수 있어요. 혹은 영상이 조금은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하면서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다른 무엇도 아닌 수익을 위해서입니다. 맞나요? 그럼 다 같이 조금만 집중해 볼게요. 수익을 위해서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함께 수익을 보는 것,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것. 저도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아 또 힘을 얻어가면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구독 눌러주시면서 또 두산로보틱스 많이 사람들이 또 알 수 있도록 공유 버튼 주변에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속상하지만 우리 로보틱스의 이 급등, 그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린 로보틱스가 도대체 왜 하락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직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로보틱스의 주가가 하락하는 이야기, 왜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것, 설명하는 것,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반드시 급등하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지금 왜 떨어지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맞나요? 떨어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깊게 얘기하면 너무나 속상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직 주가가 미래를 반영하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어떤 질문이냐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죠? 당연히 종목에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즉 매수세가 몰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수세가 몰리면, 즉 수요가 몰리면 당연히 가격도 상승을 하겠죠. 맞나요? 그러면 하나만 더 생각해 보죠. 이러한 수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즉 두산로보틱스라는 이 종목에 우리가 기대하는 이 수요, 가격을 올려줄 매수세가 몰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로 로봇이라는 산업의 성장세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그 로봇 업황 자체의 성장세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 이렇게 단계별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를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로봇이라는 이 산업 자체의 최고조는 오지 않았었거든요. 기업의 실적 역시 최근에 너무나 속상한 결과가 나왔죠. 즉 로봇이 호황기를 그렸음에도 올라가지 못한 것이 아니다. 기업의 실적이 최고조를 그렸음에도 주가가 못 올라간 것이 아니다. 아직 그 시기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게 뭘까요? 로봇이라는 산업의 호황기 오고 있는가? 정말 올 것인가? 그리고 그 호황기가 왔을 때 두산로보틱스가 우리에게 실적으로 보답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것들이 충족을 하게 된다면 우리 로보틱스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될 정도의 급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사례로, 자 여러분 2차전지 기억하시죠? 한때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냥 계속 주구장창 오르기만 했죠. 그죠? 수백 배 올라가면서 과열까지 걸리고 정말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 2차전지가 시장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업을 토해냈던 이유도 시대를 바꾸는 산업, 초고속 성장을 알리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국가별 정책 역시 2차전지 안에서 격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시장 규모가 방대했기 때문에. 로봇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비단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어떤가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집중할게요. 한국만 보더라도 제조 현장이나 건설 현장 등을 봤을 때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자 어떤 선택을 하고 있죠? 맞아요.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도 큰 몫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노동력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러니 기업들 입장에선 이 부족한 노동력을 그리고 값비싼 인건비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뭘 선택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선택했다. 근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로봇이다. 그래서 반드시 로봇의 시대는 온다라는 것인데, 이게 멀게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당장 주가도 안 오르고 매번 듣던 이야기니까. 하지만 자, 대표적인 사례가 또 있습니다. 우리 돈 벌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맞나요?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코앞에 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를 대응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요. 이미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그 기가 팩토리 안에서 수많은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전기차 사람이 만들고 있나요? 아니요. 로봇이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수 있는데 맹점은 놓치고 있을 거예요. 풍부한 노동자원 둘 다를 가지고 있는 중국조차도 뭘 선택했다? 로봇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국가별 그리고 기업별 액션이, 즉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 점점 고갈되고 있는 노동력에 대한 대안으로, 그 액션으로 로봇을 선택하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고, 이를 계속해서 성장의 기반으로 가져가려고 하지만 미국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죠?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미국에서 판매를 해라 라는 전략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 역시 이 로봇이라는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미국 자체가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미 로봇의 시대는 열렸고, 국가별 기업별로 로봇 산업에 대한 액션을 취하고 있다. 즉 폭발적인 로봇의 수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당장 주식시장에서 뭐 기업별로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몇몇 요인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담아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잘 정리를 해보세요. 이번 영상 한 번에 들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두 번, 세 번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급등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방송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고 싶어도 제한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지만 영상에선 늘 제한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보시고 지금까지 끝까지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기 위해서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제 연락처가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으로 보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크게 한번 적어 드릴게요. 제가 원래 글씨를 굉장히 잘 쓰는 편인데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글씨가 좀 삐뚤삐뚤할 수 있지만 양해의 말씀 드릴게요. 자, 7371 7454 여기로 지금까지 영상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은 반드시 구독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종목명 두산 로보라고 꼭 남겨 놓으세요.
자,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아주 디테일한 자료들과 두산 로보틱스의 매수, 매도, 언제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들까지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릴 거예요. 물론 영상을 보시고 구독하신 분들만 혜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라도 구독자분들은 더 챙겨 드려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내용들이고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구독 두산 로보 보내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다 디테일하게 또 정보들과 두산 로보틱스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핵심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두산 로보틱스 반드시 최고가 124,500원을 어떻게 한다? 시원하게 돌파를 한다. 반드시 돌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수익을 내게 될 거예요. 왜냐?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주가 상황이지만 너무나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등이 반드시 터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선 이미 미래를 예상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봇이 얼마나 우리 삶 곳곳에 침투해 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각 국가별 미국이나 중국만 보더라도 값비싼 인건비 그리고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 노동력 맞나요? 이 시대적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당연히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이라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로봇 산업은 정말 엄청난 상승 기도를 달릴 것이고 주식시장에서 정말 화려한 꽃이 될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차 전지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2차 전지와 로봇의 공통점 매우 많은데요. 정말 많은데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2차 전지 역시 방대한 시장 규모, 미래를 향해 가는 기술이라는 점, 기업들이 이 시장을 두고 경쟁을 했다는 점, 그리고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역시도 선진 국가들 역시도 2차 전지 시장에 각 정책을 내세우며 국가 산업으로 나아가는 이런 전략적인 산업으로 지정했다는 사실, 국가와 기업들이 2차 전지에 그만한 액션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로봇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디테일한 내용들 담아둔 영상이 정말 길어지는데 일본, 유럽, 그리고 미국, 중국, 한국 전부 다 이 로봇이라는 산업 자체를 전략적인 산업으로 채택을 하면서 로드맵까지 정부가 발표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미 수년 전부터 말이죠. 그게 시작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로봇의 호황기가 시작이 되면은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실적을 주목하게 되면서 당연히 실적이 크게 우상향하게 될 기업들, 기대가 되는 기업들, 그 기대값을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영상을 구독하시고 내일도 영상을 시청하러 오셔야겠죠.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좋아요 잊지 마시고 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두산 로보틱스 주가를 보면서 속상해 하실 텐데 이런 주가의 상황은 앞으로 주가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되돌려줄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가 앞으로 계속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영상을 구독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했어요 라는 이 두 글자와 함께 종목명 두산 로보를 제 연락처로 꼭 남겨놓으세요. 제가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 챙겨드리기 위해선 여러분들도 한 걸음 더 제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두산 로보틱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분간은 이 자리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고 의미 있는 양봉을 기다리자 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